네, 과연 오늘 시장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과 이슈들은 앞으로의 연속성 어떨지가 또 궁금하잖아요. 내일 시장 단기적으로 투자 의견 드리는 시간입니다. 고냐 스톱이냐 유한타증권 청담지점 류민수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시청자분께서 왜 류민수 부장님 안 나오시냐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쉬셨죠? 네, 쉬었다기보다도 좀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에. 아니, 저는 고객님 중요한 약속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부장님 매주 나오는데 무슨 소리세요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는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저희 시청자분께서 어떻게 아시고 부장님 이제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걱정하셨어요. 아닙니다.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 나오실 겁니다. 오늘도 100%를 위해 노력해 볼 거고요. 그럼 2주 전의 성적표는 어땠는지 뒤늦게 보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투자 의견 적중률 8개 의견 맞춰주셨고요. 그로 인해서 80%의 적중률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10개 종목으로 한번 골라볼게요. 시장 안에서 많은 분들이 검색했던 대표 10가지 종목 위주로 몰라봤고요. 어떤 테마 안에 있을지 보시죠. 에너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대왕고래 테마도 있고 신규 상장 게임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키워드가 중구난방인 것 같긴 해요. 종목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오늘 장에서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넥스트바이오메디컬에 대한 검색이 많았고요. 루닛은 결국 10% 가까운 급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펄어비스 어제 이어서 추가적인 약세 나왔고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요. SK하이닉스 2.56%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저희 시청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그렇게 문제예요? SK하이닉스를 끝까지 빼내요? 실적이 많이 별로인가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도 시장에서는 예전의 영광만큼은 아니니까 오히려 이걸 매도 의견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있었고 오늘 또 SK하이닉스 매도 리포트 비슷한 목표가 하향 그렇죠.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거 읽어봤는데요. 네. 이제 이 애널리스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HBM 결국 이제 HBM 수요가 옛날만큼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PC나 모바일에 대한 어떤 디바이스 그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레거시 쪽도 조금은 이제 그러니까 ASP가 이제 하락을 하겠죠. 수요가 둔화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목표가 하향이니까 목표가 하향 리포트죠. 그래서 21만 원인가? 뭐 23만 원. 23만 원. 네. 23만 원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게 그 거기에서 제가 이제 뭐 반론이라기보다는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니까 네. 일단은 그 빅4라고 하는 클라우드 업체들 그러니까 아마존, MS, 그다음에 뭐 메타, 구글 캐패스 줄일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계속적으로 늘릴 생각이 있고 어차피 돌은 던졌고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쪽도 결과적으로 승부를 누가 도태되든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PC나 모바일 쪽이 생각만큼 개선 속도가 빠르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경기에 대한 부분 이런 걸 여러 가지 볼 때 하지만 지금 일단은 이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결과적으로 HBM으로 이제 공정 이전을 많이 하면서 옮기면서 기존의 레거시에 대한 공급 부족들이 이제 공정 자체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역시 좀 타이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보다는 오늘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이제 우리나라로 내일 모레죠. 네.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썩 상반기만큼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시장 컨센이 286억에서 7억 달러인데 300억 달러가 변곡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억 달러 조금 못 미치면 뭐 그렇게 적이 없지만 시장 컨센 대비 나와도 아마 조금 시장은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오늘 이 BNK 리포트도 그렇고 단일 대우 형성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반도체에 대해서. 근데 저는 여전히 뭐 반도체가 아직 뭐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네. 다만 상반기처럼 단일 대우의 어떤 강력한 형성을 하면서 강력한 상승은 조금은 요원하다. 지금 상태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사실 상반기 그리고 한 7월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고점을 높였었잖아요. 네.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럼 다시 그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기에는 또 다른 우리가 AI를 맛봤던 것처럼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증거가 나오거나 그렇죠.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결국 이제 엔비디아 지금 뭐 파월 의장의 어떤
긴축, 사실상 긴축 종료 선언, 이것도 지금 증시에 많이 영향을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호재보다는 악재에 대해 더 민감한 상황.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글로벌 모든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실적을 지금 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컨센 대비 항상 높게 나왔는데 네. 분명한 거는 컨센 대비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치는 감소하는 건 맞았어요. 여기까지 증가율은 조금씩 감소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볼 때 일단 경계감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저는 SK하이닉스가 이 상태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가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은 분명히 있을 건데 정고점을 돌파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요원하지 않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게 부재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스톱 의견. 저는 봅니다. 네,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고지만 눈높이는 좀 낮춰서 고 의견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의 후보는 무엇일지요? 보시죠. 오늘 6.82% 상승 마감한 한선 엔지니어링 볼게요. 보니까 저는 이 대왕고래 테마인 줄 알았는데 실적에 대한 리포트 되게 긍정적인 멘트가 적혀 있더라고요. 1분기가 실적 저점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세가 기대가 된다. 여기에 뭐 슈퍼사이클 조선해양 이야기도 해주고 있는데 한선 엔지니어링 정확히 어떤 회사고 갖고 있는 모멘텀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제 피팅 밸브 기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팅은 또 조선업체에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밸브 쪽은 이제 동해가스전 대형 프로젝트 관련된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동사가 이제 여러 가지 고객사가 있는데 특히 아람코하고 엔이라는 기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원유 시추부터 연구 개발 전 과정을 갖고 있는 업스트림의 고객사를 많이 두루 포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람코 같은 건 사우디 국영 기업이죠. 애니는 이탈리아 국영 기업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어떤 밑바탕도 있지만 일단은 대왕 프로젝트 이쪽이 지금 모멘텀이 지금 발휘되는 구간이거든요. 어찌됐든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볼 때 12월까지는 소멸되지 않는 거다. 근데 중간중간에 정부 발표에 의해서 모멘텀이 발휘되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그런 구간들이 지금 8월에 주관사 선정 작업이라든지 7개 광구 중 어디를 먼저 팔 것인지 어디를 먼저 시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일단은 구가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오늘 6.82% 상승에 어느 정도 횡보하던데 해서 박스권을 살짝 뚫어내는 오늘의 상승이 나와줬어요. 추가적으로도 올라줄까요? 좀 동사 볼 때 좀 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끼가 시총도 있다. 낮고 그렇기 때문에 네.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살짝 눌림목을 줄 수 있어도 여기서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직 모멘텀이 발휘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봅니다. 네, 가스정 관련 투자 주관사 선정이라는 뭐 네, 여러 가지 네. 이벤트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릴지언정 갈 것이다. 그 의견 정리해드리겠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보겠습니다. 요즘 그 새내기주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걔 중에 확실히 지금 재바붐이야? 근데 너무 비싸서 못 사. 근데 얘는 새로 나왔으니 싸겠네 하고 많은 분들이 바이오를 담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접근으로 봤을 때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옳은 투자 전략입니까? 아니면 좀 아쉽습니까? 사실 뭐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특히나 뭐 바이오테크 기업, 뭐 동사는 바이오테크 기업까지는 좀 그렇지만은 네. 밸류 평가하는 게 사실은 조금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둔한 발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모멘텀 구간에 대한 부분으로서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의 어떤 섹터가 강하게 움직일 때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바라보시는 관점이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이 좀 8월부터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8, 9월까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음 실적 시즌이 조금은 이제 가시화되는 시점까지는 일단 이런 흐름일 것 같습니다. 뭐냐면 상반기 주도했던, 그러니까 실적에 두둑한 베이스로 기반했던 어떤 상반기 주도 섹터는 좀 쉴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테마라든지 순환매가 가동될 텐데 특히 또 그렇기 때문에 돈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확실한 주도 섹터는 시총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주가 조금 더 우월하게 지금 상승을 하는 그렇게 좀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는 지금 트렌드는 신규주에서도 충분하게 매수세가 발현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치료 재료인데 이게 이제 지혈입니다. 그러니까 위내시경 같은 거를 할 때, 위내시경을 할 때 이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혈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지금 위내시경 쪽만 지금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향후에 지금 대장 쪽, 대장 쪽은 이제 보통의 이제 지혈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방 쪽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안에 회사 측 얘기로는 FDA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좀 더 큰 시장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넥스트 바이오 컬이 그런 식의 어떤 지금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시장의 그대는 크고 네. 지금 동사가 첫날, 그러니까 보통의 기존의 신규 상장주 첫날 윗꼬리 달고 시초가 좀 세다가 윗꼬리 달고 좀 조정을 주고 기간 조정을 주는 형태였는데 최근에 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흐름의 트렌드상에서 지금 첫날 음봉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강한 양봉이 거래량이 수반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추가 시마다 저는 매도 의견입니다. 상승의 가능성은 있지만 네. 그때 동참하기보다는 미리 매수하신 분들은 매도하면서 수익을 실현한 타이밍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 의견이었습니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알아봤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은 저 좀 아쉬운 손가락 셀트리온 볼게요. 2.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제약바이오 안에서 셀트리온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빼놓고도 이야기가 가능한 시장이에요. 워낙 시그니처 종목들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보니 하반기에 뭐 진펜트라라든가 모멘텀은 여전히 많이 살아있는데 왜 주가가 가다말다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바이오 섹터가 분명하게 어찌됐든 중심주는 맞아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강력한 어떤 금리라는 우군을 만난 상황이고 뒷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심이 좋은데, 그렇다고 전 바이오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생물보안법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유한행 같이 이렇게 어떤 경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기록한, 그다음에 알테오전 같은 그리고 뭐 플랫폼 업체라든지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다음에 임상 모멘텀이 있다든지 학회에 어떤 학회에 일정이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고, 과거처럼 바이오 섹터가 전부 다 뭐 90% 이상 상승하는 부분이 아닌데 셀트리온은 분명히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셀트리온이 아직까지는 주가가 부진하고 뭐 합병, 근데 솔직히 합병 관련은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 제약이 투심이 더 훼손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합병 관련으로 셀트리온으로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오로지 실적, 그다음에 실적 자체는 상반기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매출 최대를 기록했고, 다만 영업이익 측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합병 관련해서 그 부분이 좀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2분기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 우리 램시마 SG 미국 판매형 진펜트라, PBM 다 증대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매출과 영업이 상당히 기대되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강성주주분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삼바가 지금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셀트리온도 조만간 좋은 모습 보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면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뭐 그 상승의 번짐이 이미 셀트리온에도 나와줬어야 했는데 나오다 말았다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 좋은 거 다 알지만 어느 정도 그 순환매 안에서 끝타자까지 올랐다. 이미 시세는 좀 단위 분출이 된 것 같다라는 좀 부정적인 의견도 주셨거든요. 근데 네. 그 와중에 셀트리온의 신고가 영역은커녕 네. 못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상대적으로 남들이 조정받을 때 덜 조정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반도체가 만약에 상승을 할 때 제약바이오가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의 하락폭은 덜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업사이드 있지만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위안을 삼으시고, 저는 셀트리온이 조만간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하반기 연말 가기 전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고 스톱. 고입니다.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테마 블랙홀이었던 ICTK 딥페이크 관련주 볼게요. 20% 가까운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 끝까지 유지한 종목들도 꽤 있던데 이 테마의 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주 강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시장에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고 네. 뭐 계속 지금 우리나라는 어제 오늘 뭐 온기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상대적으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갈 데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한 호재, 평상시 같으면 뭐 그렇게 강력한 호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딥페이크 문제도 오늘 어제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뭐 디지털 성범죄 강력하게 규제해라. 그래서 방심위에서도 이런 어떤 후속 대책을 만들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이슈 때문에 오늘 상승을 많이 했는데, 특히나 뭐 센즈랩이나 CU박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지금 오전에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닫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가 두세 개 나왔기 때문에 이 섹터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저는 그걸 기회로 좀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테마가 강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시장 안에서 갈 곳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 오늘장 유독 강해 보였지 테마의 강도가 그리 강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죠. 일단은 봅니다. 왜냐하면 내일 CU박스하고 센즈랩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맞아요. 오전에 그 아침 시가부터 좀 강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좀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동사는 상한가를 못 갔기 때문에 네. 만약에 대장주들이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더 크게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상승 시도를 할 때 저는 일단은 매도, 수익 실현을 좀 하고 좀 살펴본 다음에 다시 좀 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간다면은 네. 이런 정보들이 계속 연속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일은 시장 긍정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마 안에서도 대장주도 아니니까요. 조심하세요. 내일 오전장의 매도 타이밍 잘 살펴보시고요.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 지금까지는 다 곱니다. 10개는 어떨지 볼게요. 루닛과 펄어비스만 스톱이고요. 나머지 8개 종목 고 의견입니다. 여기서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 왠지 SK하이닉스일 것 같아요. 맞습니까? 똑같은 SK인데 SK 이노베이션? 네. 아니 오후장의 상승이 2% 3%밖에 유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합병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백조 뭐 공용기업, 뭐 에너지업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이나 기관이 양배수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을 줄 수 있지만 저는 조금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SK 이노베이션을 바라볼 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이 조금은 기대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SK 이노베이션 투자는 이제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 하방 경직성을 끼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보인다. 다만 눈높이는 아직은 크게 갖지 말아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눈높이는 크게 갖지 말자. 가격 전략 그럼 단기적으로 볼까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 한 12만 원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선으로 상승의 여력은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기대할 만한 이로 인해 SK이노베이션 달라질 거야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합병 기일이 11월 1일이니까요. 네.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유민수 부장님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